안녕하세요, 로이스터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NBA의 팀 중 하나인 토론토 랩터스를 위주로 이런저런 농구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지난 2019년, 2020년 토론토 랩터스의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되돌아보며 특별 분석으로는 파스칼 시아캄, 부진에 빠진 에이스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2019-2020 시즌 개막전 예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토론토는 창단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파이널 MVP였던 카와이 레너드와 베테랑 슈팅가드 데니 그린이 이적을 했는데요. 토론토 랩터스가 전통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약한 팀이었던 만큼 플레이오프에 강한 이 두 선수의 이적은 큰 전력 약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와이 레너드를 영입했을 때부터 토론토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수로 점쳐왔던 만큼 토론토는 그가 떠날 것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을 함으로 인해 카와이가 잔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던 것 뿐인데요. 또한 카와이 레너드가 이적하면서 그가 오프시즌에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랩터스 입장에서는 그를 잔류시키기가 어려웠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에이스가 떠난 빈자리를 메꿔야 하지만 토론토 랩터스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 팀 셀러리가 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할 만큼 셀러리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대여급 선수는 영입을커녕 중첩급도 영입이 힘들었습니다. 다만 기대해볼 수 있었던 건 롤플레이어 정도들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과 기존 선수들의 성장이나 G리그 선수 콜업 이 정도를 통해서 전력 강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승 후보는 알지 모르지만 랩터스의 경우에는 시즌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랩터스의 전력 자체가 상위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카와이 레너드가 22경기를 결장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17승 5패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또 선수들이 우승까지 가는 치열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드 밴블릿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을 기점으로 굉장히 선수의 기량 자체가 일취월장했고요.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도 첫 파이널 1차전의 경우에 4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부가 서부보다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진출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는 아무래도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에이스가 이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하위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즌 리뷰입니다. 네,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토론토 랩터스는 53승 19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당초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죠. 랩터스가 좋은 성적을 지난 시즌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선수들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승 시즌에 MIP를 수상했던 파스칼 시아캄은 지난 시즌 올스타로 뽑히면서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레드 밴블릿 또한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 오프시즌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 중 한 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성장한 오지 아누노비와 드디어 포텐셜이 만개한 노먼 파웰 그리고 G리그에서 콜업되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3인방 테렌스 데이비스, 크리스 부쉐이, 맷 토마스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또한 닉 널스 감독의 뛰어난 코칭 능력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시즌 에이스가 이적하고 주축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입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팀을 동부 2위 자리에 얹혀놨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춤형 전술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활발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상대 핸들러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코너 3점을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전술이지만 이 전술이 유효하면서 좋은 승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 이면에는 불안 요소들도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강약 약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5할 승률 미만일 경우에는 37승 4패라는 좋은 성적이지만 상대가 5할 승률 이상일 경우 16승 15패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팀과 대결해야 되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불안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와이 레너드란 특급 에이스가 없다는 것은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두고 발목을 잡게 될 요소이고요. 토론토 랩터스는 전통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약했다는 것 또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버블에서의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NBA에서도 리그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루디 고베어가 첫 번째 확진자로 밝혀지고 그 다음 팀 동료 도노반 미첼도 양성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리그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여러가지 논의 끝에 버블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시즌이 재개되기로 하였습니다. 예, 버블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버블은 NBA 30개 팀이 모두 간 것이 아닙니다. 플레이오프 커트라인과 4개의 미네이 팀만 들어갔고요. 따라서 서부 13팀, 동부 9팀, 총 22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그대로 시즌이 마감되었습니다. 각 팀마다 치르는 경기는 8경기씩이고 각 팀마다 소화하는 경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순위는 승수가 아닌 승률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버블에서 처음 치러진 시스템인데 8위 결정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8위와 9위 간의 승차가 3.5게임 이내의 경우 치르는데요. 8위와 9위 팀 간의 3선, 2선승제 시리즈를 통해서 최종 8위를 가리고 8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시스템입니다. 8위는 1승 선승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만 이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 9위 팀은 2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또한 개인사로 버블을 나갔다 올 경우에는 자가격리와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블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리그가 언제 재개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혹은 부상을 빨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즌 아웃된 선수도 있었고 역으로 부상에서 회복돼서 시즌 중에는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버블에는 올 수 있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리그가 아무래도 흑인 선수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리그와 논의를 한 끝에 유니폼 상단에 사회적 메시지를 넣고 경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버블 내 소소한 룰을 어긴 경우 등등이 있었지만 결국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경기를 통해서 버블에서 시즌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버블 리뷰를 살펴보자면 7승 1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8승 전승을 한 피닉스에 가려서 그렇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왔고 개인사로 버블을 오는 것을 주저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그 1패가 플레이오프에 붙을 것을 유력했던 보스턴 셀틱스라는 것은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버블에서의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대는 브루클린 네츠였는데요. 브루클린 네츠의 경우에는 부상 선수 및 버블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체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랩터스가 늘 플레이오프에서 울렁증을 가졌다는 것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러한 걱정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랩터스 프랜차이즈 사상 첫 플레이오프 스윗 승리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아까 버블에서의 시즌 경기에서 패배를 안겨준 팀이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내리 패배하면서 위기에 물리게 됩니다. 3차전 0.5초를 남기고 터진 오지 안노비의 버저비터로 회생을 하게 되고 4차전도 승리하면서 시즌을 동률로 만듭니다. 하지만 방심했던 것일까요? 5차전에는 느슨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패배하고 탈락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6차전을 2차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리를 하지만 7차전에서 5점 차로 패배하면서 랩터스는 플레이오프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시즌 총평입니다. 1년간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부 2위와 7할 승률을 달성했다는 것인데요. 이 성적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시즌은 카와이 레너드라는 에이스가 없이 이뤄낸 성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개인 수상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카일 라우리가 올 시즌도 올스타로 선정되면서 랩터스 선수 사상 최다인 6회 올스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스칼 시아캄은 지난 시즌 MIP에 이어 올스타 스타팅 멤버로 뽑혔고요. 닉 널스 감독의 경우 지난 시즌 우승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의 감독상과 NBA 올스타 감독이 되는 명예를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테렌스 데이비스도 올루키 세컨팀을 수상을 했고 그 외에도 프레드 밴블릿, 노먼 파웰 등이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음 아쉬웠던 점은 강자에 강한 팀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강하려면 5할 상대 이상인 팀을 상대로 더욱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라운드 7차전의 마지막 모습은 디펜딩 챔피언답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자멸해버렸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강팀으로
오래 남기 위해서는 이런 클러치 능력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분석, 부진에 빠진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파스칼 시아캄의 부진은 토론토 랩터스를 플레이오프 내내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카와이를 대신해서 토론토 랩터스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스탯 지표에서 시아캄의 부진은 더욱더 도드러지는데요. 평균 득점이 첫 번째로 6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45%에서 4할이 안 되는 39.6%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3점 슛 성공 개수와 성공률에 있어서도 2.2개에서 0.9개로 35.9%에서 18.9%로 급격히 하락했고, 이에 따른 에펙티브 필드골 퍼센테이지도 51.2%에서 42.3%로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오프에서 스택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개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파스칼 시아캄의 경우에는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력으로도 팀의 기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로는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부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본인이 부진에 빠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 플레이를 하는 파스칼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팀 동료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공격이 빡빡해지고 결국에는 전체적 밸런스가 무너지고 팀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랩터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플레이오프의 무대에서 약했던 한 에이스가 있는데요. 드로잔의 아주 씁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그런 파스칼 시아캄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이번 시즌은 본인이 에이스로 맞이한 첫 플레이오프 시즌이었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캄이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빠른 성장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잘못 보였던 모습들은 아무래도 성장통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파이널 무대에서 활약했던 걸 생각하면 클러치적인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좋게 바라볼 측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슛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전통적으로 플레이오프 에이스들은 미드레인지가 강한 베테랑 포워드들인데 시아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드레인지라기보다는 빠른 돌파 혹은 본인이 자신 있는 거리에서 3점을 주로 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시아캄의 플레이 스타일이 안정적인 플레이오프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맥시멈 플레이어입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이번 시즌 이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요. 내년 시즌부터는 4년 총 130밀리언 달러라는 거대한 연봉, 맥시멈 계약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맥시멈 플레이어가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팀의 단순한 성적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파스칼 시아캄이 지난 드로잔의 슬픈 전철을 밟지 않고 본인의 잘하는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줘서 본인과 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랩터스의 오프시즌 맛보기로 어떤 FA 선수들이 있고 누가 남고 누가 나갈 것이냐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특별 분석으로는 랩터스와 네츠 사이의 기나긴 악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